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갔네요. 저희가 이제 학생송공센터 만든 지가 3년이 됐고요. 뭐 이것저것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새로운 길을 한번 가보겠다 생각을 했고요. 여러 가지 진심도 다하고 노력도 했고 또 많은 분이 이제 호응도 해주셨고 아쉬움도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우리 센터 또는 대학에서 저희 도움으로 컸던 학생들을 보면 좀 힘이 된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길을 이제 3년 차 접어들어서 새로운 길을 가보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학생 성공 시스템 또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센터 많은 분이 여쭤보셔가지고요. 저희가 성공센터 만들 때 총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학생 편에 서겠다. 2019년 3월에 인사캠에 만들었고 10월에 자연과학 캠퍼스 수원에 만들었습니다. 좀 과분하죠. 대학이 이렇게 어려운데 많은 지원을 주셔서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센터장 1명, 물론 겸직이지만 직원 3분, 그리고 연구원 8분이 계신데 4분은 인문사회 캠퍼스, 4분은 자연과학 캠퍼스. 사실 오늘 발표하는 거는 또 이분 중에 한 2분 정도가 담당하시는 거고 다른 분들이 또 훨씬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12시 방향의 학생 성공 역량을 만들고 총장께서 말씀하신 방학 때 놀리지 않고 학생 성공 역량을 키우는 학기, 도전 학기가 저희 곧 이제 6월, 저희는 6월이면 이제 바로 방학이 시작됩니다. 도전 학기를 하고 또 수기친 건화 기념을 잘 구현한 학생들을 뽑는 공모전, 그다음에 총장상이라고 할 수 있는 프레젠트 리스트. 저희 학생처에서는 성적 장학금을 줄이고 고대가 훨씬 먼저 갔죠. 네, 성적 장학금을 줄이고 참여 장학금 또는 어려운 학생 주는 장학금으로 학생 성공 장학금을 개편하고 이번에 BK 보면서 BK 하면서 대학원의 학생 성공 또 외국인 학생 성공 얘기가 나와서 저희 센터에 대학원 전담과 외국인 전담은 이제 중국 학생인데요. 뽑았고 나머지 이제 2개가 저희가 오늘 발표드릴 3년차 과제입니다. 성공센터가 있고요. 여러 가지 센터하고 협업을 합니다. 카운셀링 센터부터 건강센터, 인권센터, 일자리 센터 뭐 등등 저희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건화 기념이 수기치인이고 이 부분은 굉장히 정의가 잘 된 것 같은데 저희 이름 성균 자체가 학생 성공이라는 이름을 담고 있거든요. 모자란 사람을 완성시킨다. 수기고 저희가 5가지 성공 역량을 잘 개발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성공 개념을 많이 물어보셔서 늘 보여드리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과 이 그림. 이게 지금 오늘 캠퍼스 밖의 그림이면 2월 달의 그림이 요건데 학생들이 이렇게 메마르게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심리적으로 들어왔을 때 대학이 노력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거 하기 위해서 사실 인공지능을 쓰는 거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담당자들 심지어 총장님까지도 그분의 경험 또는 인사이트 중요한데 저희 생각해 볼 때 데이터하고 데이터를 가공해서 나온 정보를 더하면 좀 더 정확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많을수록 좋고 여러 해 쌓일수록 유용해진다. 여기에 이제 컴퓨팅 파워, 인공지능을 접목하면 맞춤형으로 할 수 있다. 이게 저희 이제 출발점입니다. 이 생각을 갖게 된 또 여러 가지 중에 중요한 원칙은 요 책이 재밌는 책이죠. 평균의 종말. 모든 학생은 능력, 잠재력, 흥미, 가능성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획일균질되게 키우면 안 된다는 거죠. 맥락의 원칙, 그 학생이 처한 맥락에 따라 발휘하는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최적의 전공을 서제스천하고 프로그램을 서제스천하면 훨씬 교육 효과가 커집니다. 경로의 원칙, 어떤 프로그램, 어떤 교과를 먼저 할지가 중요할 수도 있고 그 경로는 다양할 수 있다. 이걸 요약하면 이제 personalize.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교육기관의 이 시대의 화두는 personalized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저희 이제 성대가 고민해 온 건데요. 1번. 아마 여기 한 200여 분 참여하고 계신데 다 이런 고민 같이 하실 것 같은데요.
IQ 프로그램을 잘 만들었는데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없을까? 매일 참여하는 친구들만 참여한다. 2번. 이건 제가 보기엔 좀 반성할 대목인데 교수님들이 연구와 논문 쓰기에 바쁘시죠. 그래서 학생과 교수의 거리가 점점 멀어져서 학생과 교수의 거리를 좁힐 수 없을까? 3번. 저희 학생 성공 역량 중에 자기주도성이 있습니다. 평생학습 시대의 가장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는 자기주도성이거든요. 자기주도 학습자로 만들 수 없을까? 4번. 직관과 경험 또는 사람의 영역에서 조금 벗어나서 좀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상담할 수 없을까? 5번. 이왕이면 맞춤형으로 할 수 없을까? 6번.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효과성을 검증해 볼 수 없을까? 당초 기대했던 목표를 달성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반성하게 해야 되겠죠. 7번. 대학이 가지고 있는 분석 역량,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교수님들의 분석 역량을 이 학생 성공 정책에 접목할 수 없을까? 7번 사실 답은 우리 김규태 교수님이 주셨어요. 그 커뮤니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솔루션을 하나씩 찾기 시작했고, 요것들을 하나씩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완성된 것도 있고요. 하나씩 쭉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이유는 프로그램 참여, 여기 이제 많은 대학 선생님들이 계신데, 충원율 쇼크를 받았잖아요. 2월 달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편입 쇼크가 옵니다. 드롭아웃 쇼크가 오는데, 대학은 대학에 대한 애착, 학습 동기를 높여야 학생들이 리텐션을 하게 되니까요. 프로그램 참여가 많으면 이론적으로 제가 이런 거 공부하는 사람이니까요. 대학에 대한 sense of belonging이라고 하죠. 높아집니다. 그리고 자기 학과에 파묻혀 있지 않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주면 그게 융합인데 저희가 보면 요새 레토릭으로 말만 융합을 하지 실제 학생들의 코스 테이킹 패턴을 보면 융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려면 좀 더 많이 알려줘야 되니까요. 더 많은 학생에게 더 쉽게 이왕이면 맞춤형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고 처음에 이제 아날로그로 했습니다. 2019, 20년에 우리 대학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다 모아가지고 책으로 편찬하는 게 일반적이죠. 19년에 모아보니까 한 170개, 20년에 모아보니까 220개. 이 책자가 돌아다닙니다. 그래도 책자를 조금 열심히 성의 있게 만들어서 진로 분야, 학습 분야, 취창업 분야 나눠서 대학의 여러 부서에 나눠드리기도 하고 했는데 학생들에게까지 이 책자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한눈에 자주 쉽게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학생들 밑에 코트 보면 책에 분류되어 있는데 보기는 좋은데 이 책이 어디 있나요? 이렇게 저희가 아무리 찍어도 3만 권을 찍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디지털라이즈를 하기 위해서 원클릭 학생 성공 게이트웨이를 했고 여기에서 학생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학부는 6가지 카테고리, 대학원 6가지 카테고리,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이것도 이제 데이터 분석 연결하려고 메뉴별 접속 기록, 클릭 수, 곧 이제 오픈 예정인데요.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건데 아까 고대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참 그 트리키합니다. 센터에는 사실은 웹 이런 데이터 전문가가 없고 이 교육 전문가나 이런 전문가들이 있어서 외주 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여튼 원클릭 게이트웨이 얘가 얘인데요. 뭐 학업, 비교과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고 이거 한 이유가 학생들이 사실은 생각 밖으로 학교 홈페이지에 잘 안 들어갑니다. 학교 홈페이지는 되게 교수님들, 총장님들이 들어가시죠. 학생들은 지하철에서 등교, 하교할 때 핸드폰으로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학교 홈페이지에 또 무지 많은 다른 정보들이 있어서 학생들이 볼만한 정보가만 쫙 소팅을 해보자 이런 시도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예컨대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상담 같은 거 조금 우리 홈페이지 만든 분께는 죄송하지만 학생들 평은 디자인이 좀 세련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래서 상담 같으면 상담 전공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서 학생들이 쉽게 액세스하고 클릭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제일 중요한 건 아무리 잘 만들어도 액세스 잘하게 하는 거니까요. 이게 저희 과제인 것 같습니다. 대학원생에게도 요새 대학원생을 지도하는 교수님들이 시간도 바쁘고 많지도 않고 해서 저희가 대학원 학생에 물어보니까 논문 작성법이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논문 작성 길라잡이 이런 것들 이거 하다 보니까 이제 성대 출신이 아닌 타대 출신 대학원생 입장에서 성대 스타일의 논문 작성법 이런 거 아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챌린지 스퀘어 되겠습니다.
학생이 그동안 거둔 성취, 그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플랫폼의 정의가 어떠한 정보든지 데이터든지 올라타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게 플랫폼 오픈되고 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성취와 그 과정까지 기록해서 학생 동기도 자극하고 취약한 분야를 알려주는 게 저희 목표고요. 강점, 약점, 특히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자기가 인턴을 구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대학원 진학할 때 쓸 수 있게 해야 되겠다. 또 상담자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겠다가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챌린지 스퀘어라는 거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구축이 됐고 한 90% 거좀 됐고요. 대시보드 아까 그 경복대에서 하신 거하고 유사합니다. 이제 피어 벤치마킹이라는 기법을 써서 나의 성적 또는 나의 뭐 여러 가지 역량 수준을 졸업생 친구들과 비교해서 피어 그룹하고 벤치마크를 비교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부족한 분야를 알게 되고 또 내가 원하는 분야로 취업한 선배들이 가졌던 복수 전공의 이력 같은 것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내비게이트 할 수 있게 해준 거죠. 이 대학 이제 상담원이나 교수님들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걸로 보완을 하려고 한 거고요. 이거는 역량 측정한 거, 또 여기 많이 참여하신 분들이 그 학부교육 실태조사 참여하신 대학들이 많을 텐데, K넷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학습 과정을 분석해서 나의 역량 수준, 어학 성적, 또 봉사활동 수준, 공부 시간, 뭐 이런 것, 시간 등을 이제 비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아, 역량을 했는데 피어 벤치마킹 결과 상대적으로 나의 피어 그룹보다 비교적 떨어지는 분야를 커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옆에 쭉 나열을 했는데 앞으로는 여기까지 아직 못 갔습니다. 그 나열한 프로그램을 누르면 바로 신청하는 그쪽 그 센터에 신청하는 사이트로 가서 쉽게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저희 목표인데요. 금방 요거는 대학 차원에서 만드는 플랫폼이면 저희는 학생 차원에서도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했고요. 발단은 문제의식이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한 4년, 5년이라는 시간을 쓴 학생들이 거둔 성취를 이 한 장의 성적 증명서로 표현하는 게 타당한 것이냐. 외국 케이스를 보면 많은 경우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거기 프로토타입도 올려놓고 심지어 실러버스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턴페이퍼도 올려놓고 포토그래프, 비디오. 만약 이게 영문으로 가면 글로벌 인턴 가는데 훨씬 어드밴티지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생 성공 포트폴리오 작업을 했고요. 성적 증명서도 좀 개편을 했습니다. 단순한 GPA만 넣지 않고 복수 전공한 거 상품제에서 뭘 상품을 했고 국제 과목은 뭐를 했는지까지 했는데 이게 비교적 아날로그 방식이니까 조금 더 디지털 방식을 넣어서 각 학생별로 포트폴리오 만드는 작업을 했고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공준택이라는 학생이 아주 훌륭한 학생이었고요. 여러 가지 자기가 했던 프로그램의 그 디스크립션, 그러니까 아마 이 고용자는 이 포트폴리오 받아보면 이 성적증명서 한 장 받아보는 것보다 훨씬 나중에 이제 이게 이제 저희의 비정형 데이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더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상담을 해야 되겠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감과 경험을 넘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좀 더 많은 데이터를 또 이게 대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 아니겠습니까? 교무처. 근데 성대는 하기는 좋은 것 같아요. 총장님께서 저를 겸직을 많이 주셔서 제가 인재개발원장을 하고 있는데 취업 관련 부서를 하고 학생성공센터장을 하니까 뭐 프로세스 정보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교무처가 지금 잘 도와주고 계시고 정보통신처가 도와주셔서 LMS 데이터를 이쪽으로 다 링크를 해서 여러 부서 데이터를 하나의 DB로 묶는 작업을 제가 보기엔 한 90%간 것 같은데 나머지 10%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입학부터 졸업까지 모든 트레이스를 담으려고 했고 그것의 패턴을 찾는 게 빅데이터 분석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총괄표인데요. 9시 방향에 이제 명륜이하고 율전이가 있으면 원클릭 11시 방향에 원클릭 게이트웨이로 가서 디지털라이즈 된 프로그램을 픽하면 2시 방향에 성취와 경험이 있고 그것이 3시 방향에 대학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인 챌린지 스퀘어에 쌓이고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쌓이고
그것들이 쭉 쌓이는데 거기다 데이터를 인풋해주는 기관들이 이제 센터들이 많이 있겠죠. 그 다음에 6시 방향에 이제 그야말로 이제 학습 분석, 빅데이터 분석을 해야 됩니다. 요거가 이제 다음 달에 저희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데, 오늘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는데 고대처럼 저희도 성대 빅데이터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오늘 뭐 이 자리에 교육학과 김동호 교수도 와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대학에서 어널리틱스 최고 잘하시는 분 같은데, 데이터 마이닝 하시는 분, 소셜 데이터 또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셔가지고 7시 방향에 퍼스널라이즈 수강 안내, 진로, 유학 안내, 취업 창업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 학교 가지고는 데이터 분석, 제가 보니까 대학에 진짜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많습니다. 전공도 저희가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도 있고 한데요. 오늘 뭐 김재식 교수님 통계학하시고 이 많은 역량이 실제 대학 발전에 접목이 안 되는 게 다 각자 자기 학역에서 뭐랄까 아카데믹한 페이퍼 쓰시고 하시는데 이거를 대학에 접목시키는 게 역할이겠다. 그래서 저희가 뭘 하려고 하냐면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에 또 정보보호 교수님이 계셔서 개인 식별화, 비식별화 조치를 해서 정보 보호가 어느 정도 요새 이제 데이터 3법이 나와가지고요. 공공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것도 상대적으로 편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데이터를 다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저희 이제 교육학과에도 교육통계 하시는 선생님이 계셔서 데이터를 돈 주고 사서 분석한다고 계시는데 이 대학에 있는 그 데이터를 그냥 드리는 거죠.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럼 분석을 하고 심지어 학생들도 제가 이제 한 몇 년 동안 센터장을 한 8년째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 분석 역량 뛰어난 학생, 뭐 교수 뺨치게 있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 학생들에게도 주고 오늘 방금 이거 포럼 들어오기 전에 총장님과 말씀 나누는데 그 총장 프레지던트 펀드 갖고 상금을 거액을 좀 걸기로 했습니다. 총장 한 1,000만 원 걸어가지고 중도 탈락 예측 모형 같은 거 프리딕션 잘하는 교수님 내시면 한 1,000만 원 걸면 어떨까요? 네, 총장님이 끄덕이셨는데 김도호 교수님 조금만 분석하면 1,000만 원 받아갈 수가 있어요. 요새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대는 어쩔지 모르고 다른 대학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그 1학년 1학기 휴학은 안 되고 뭐랄까 그만두는 학생들이 꽤 늘었어요. 이 학생들 다 잡아야 될 텐데요. 그럼 보니까 사실은 많이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뭐 교육청이나 공공 데이터를 주고 아이디어를 만들고 외국 같으면 Shape Your Campus 해가지고 학생들, 교수들 동원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학생들 참여해가지고 스티링 컴피티션도 하고 아이디어도 내놓고 여기 보니까 캐시로 2,000불을 걸고 있네요. 2,000불이면 얼마입니까? 하여튼 우린 더 걸어가지고 이게 또 돈으로 하는 것 좀 뭐 같지만 해보려고 합니다. 저비용 교육과 맞춤형 상담 시스템 구축하고 싶은데요. 성공센터에 학생들 찾아오는데 저희 연구원들이 한 번 하면 2시간씩 두세 번을 해요. 그게 다시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그게 몇 명 하겠습니까? 학생이 3만 명이 넘는데 이걸 조금 저비용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결국 데이터가 길을 보여줄 것이다. 또 학생의 니즈와 대학의 서비스를 매칭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너무 인텐셔널리 가지 말고 알게 모르게 슬쩍 다가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저희 목표고요. 아까 그 한대희 교수님 말씀 주신 게 대학이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직접 찾아가자고 하신 거 같은 맥락인데요. 마리노 주립 때 저희도 많이 만나보고 했지만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빅데이터 인공지능 해가지고 학습 컨설팅을 제공하고 맞춤형 학습 전공을 제안한다. 학생 지도에 활용한다. 학업 지속 즉 리텐션 편입 다 막고 중도 탈락 감소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중도 탈락 예측 모형을 잘 개발해서 우리가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는데요. 해서 그 퍼센티지가 높은 하이 리스크 학생들에게 자동으로 이메일을 보내주는데 대학에 대한 소속감과 프로그램을 안내해주는 프로그램들을 아직 이름은 안 붙였습니다만은 해보려고 합니다. 영국도 뭐 그런 거 한다고 그래요. 디지털 비서, 학생에게 상담해주고 성적도 분석해주고 정확한 학습량을 알려주고 성적 분석, 출석률 뭐 등등. 그래서 저희 지금 정보통신처가 도와주셔가지고 지금은 교무 데이터, 도서관 이런 데이터 왔는데
저희 아이캠퍼스가 LMS인데요. LMS 데이터를 저희가 잘 연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학습에 그러니까 LMS에 접속한 횟수, 한번 접속했을 때 그 기간, 길이 등등 학습 패턴을 분석할 수 있으면 조금 맞춤형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설명 모델부터 만들어서 과거 데이터로, 그다음 미래를 예측하는 모델, 다음에 레코멘데이션까지 가려고 하는데요. 챌린지 스퀘어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미 이제 완성은 됐고요. 교무 데이터는 다 들어가 있고요. 비교과 데이터가 일부만 들어가, 이게 조금 협조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장학 데이터, 취업 데이터, 상담 데이터를 넣어서 이게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포메이션이 나오면 먼저 학생에게는 맞춤형으로 수강 안내, 복수 전공, 요새 고대 다 하고 있는 거죠. 역량 확인, 비교과 추천, 대학은 중도 탈락 예측, 그다음에 학업 위기, 그러니까 학사 경고 받을 학생들, 학사 경고 받으면 학교에 이제 정 떨어져서 학생이 실패할 확률이 커집니다. 학사 경고 예측, 그다음에 프로그램 효과성 진단에 저희가 쓰려고 합니다. 챌린지 스퀘어에 탑재된 정보는 16년부터 데이터가 들어와 있는데요. 36개 정도. 학적 DB, 성적 DB, 뭐 상담, 이용자, 비교과 이수 뭐 등등 만족도, 그리고 저희 역량 진단한 거, 그다음에 학습 과정 진단한 것 등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게이트웨이 아까 보여드린 데는 학부 6개, 대학원 6개 카테고리에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챌린지 스퀘어는 교무팀, 비교과 운영 센터들, 인재개발팀이 취업하는 데고요. 학사 운영팀이 이제 아까 챗봇 이런 거 하는 데죠. 학사 운영. 그다음에 장학금 담당한 학생 지원팀, 상담부서. 여기 다 링크해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과거 거는 억지로 집어넣는데 앞으로는 자동으로 이 데이터들이 챌린지 스퀘어로 모이게 하는 거, 정보통신자 이게 진짜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분석해줄 분들은 여기 무지 많거든요, 대학에. 고려할 점, 저희가 해보니까 이 질문이 많으셔서 당연히 어떤 파라미터가 중요한가. 빅데이터라는 게 데이터 마이닝이기 때문에 이게 귀납적 어프로치라서 연역적으로 하지 않지만 그래도 약간 연역적으로 교육학적으로 증명된 변수 파라미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선정해야 될 것 같고, 역시 개인정보 보호, 전문 인력과 재정 지원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더 지나칠 만큼 투자해도 금방 들어오기 전에 이제 총장님 말씀 나눴는데 제가 미국 대학 선생들하고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영상으로 회의를 미국 대교협하고요. 제 기회에 들어온 게 미국 대학들이 코비드 19 속에서 휴지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 대학들은 뭐 하고 있는가 좀 생각도 들고, 코비드 19이 진짜 미국 대기업 사람들이 그렇게 관찰을 했대요. 휴지 트랜스포메이션이. 여기 투자가 필요한 것 같고 아리조나 스테이트도 그렇게 투자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교내 여러 부서의 협조가 필요하고 기존에 만들어 놓은 플랫폼에 이렇게 굉장히 집착하시는 또 부서가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거 어떻게 하는 데가 있고요. 아까 이제 문화 말씀하셔서 공감대. 저희 결론은 협업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교육 전문가는 패러미터를 어느 정도 좀 잘 알고 데이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이, 통계, 데이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이 오셔야 될 것 같고, ICT 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접목 데이터 묶어줘야 되고, 정보보호 전문가. 이게 사자 간의 커뮤니티가 되지 않으면 뭐 절름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에 있는 교수 학생 참여해서 공모전으로 갈 거고, 일단은 첫 바퀴는 아주 거대한 상금을 걸어서 인센티브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고요. 이거 가능하기 위해서는 경영진, 우리 총장님의 강력한 데이터 리더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데이터 장벽, 이 사일로가 대학이 굉장히 관리화되어 있거든요. 알게 모르게. 그것을 할 수 있는 건 리더십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당연히 실무자들이 협조하고 공유하고, 또한 그 워크스테이션에 있는 일반 실무자들의 역량 개발, 다행히 저희 성대는 빅데이터 분석 과정을 다 실무자들 보내고 있어서 상당히 이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쉽게 3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박 박사 준비해 주신 건데 제가 읽어볼게요. 과제를 하던 명륜이 저 복수 성공 신청해야 되는 시기인데 어디로 할까? 내가 가고 싶은 기업은 CJ인데 챌린지 스퀘어의 대시보드를 보자. CJ로 간 선배들은 어떤 전공을 많이 했나? 신방과를 많이 했구나. 그럼 나도 신방과를 복수 전공해야 되겠다. 이 심플하게 가는 거죠. 이게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학생성공센터인데요. 학생이 찾아옵니다. 연구원님 저 상담할 수 있을까요? 저한테 필요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럼 연구원이 그러겠죠. 들어오세요. 그러고 이 친구를 어떻게 상담하지? 그러면 챌린지 스퀘어를 켜서 너의 학번을 불러봐라. 컴퓨터를 켜고 학생의 역량 수준, 학습 과정 이런 거 보고 기업가 정신 좋은데 자기주도성이 약하다. 그러면 우리 대학에 이제 자기주도성 함양을 위한 뭐 프로그램 학생이 이제 출력이 가능하니까 리포트를 주면서 마치 이제 의사한테 가면은 이렇게 건강진단서를 보여주면서 이제 의사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율전 씨가 설정한 진로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려면 이렇게 하고 이 프로그램이 언제까지 하니까 챌린지 스퀘어에 들어가서 신청할 수 있다. 거기 들어가서 뭐 원클릭으로 갈 수 있으니까 신청해라. 그럼 그게 자동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의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퍼펙트한 거죠. 세 번째 시나리오, 카페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메일이 대학에서 오는 거죠. 총장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무슨 특강이다. 근데 이제 이 이메일을 보낼 때는 그 학생의 기본 동의를 받아서 여학생, 남학생, 학년, 진로, 희망 등 프로파일을 알기 때문에 그 학생의 가장 테일러드된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그게 AI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이제 AI 수없이 포럼 많이 참여했는데 제가 솔직히 느낀 건 간극이 무지 큽니다. AI 전문가들과 이 교육 사이드에. 아까도 말씀드린 트랜슬레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쉬운 것 같은데 이때 이제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 가지고 학교에 있는 프로그램과 학생의 니즈를 링크해줘서 자동으로 이메일 보내주는 거 또는 문자를 보내주는 거 이건 꼭 해보고 싶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자동 이메일 발송해주는 거. 그래서 저번에 이제 2주, 3주 전인가 정보통신처하고 저희 성공센터하고 연석회의를 했고 정보통신처 선생님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 가지 하고 싶다 말씀드렸고요. 총장님 또 계셔서 이게 늘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총장님 신년사 중에 우리가 학생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교수와 대학이 하는 게 다 학생을 위한 거 아니냐. 학생 성공하는 게 교수 성공 아니냐. 그게 대학과 나라의 성공 아니겠냐 하셨고 제가 이제 어제 우리 담당 박사님께 한 장 써보세요 했더니 쭉 쓴 건데 제가 읽어보고 저도 많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정보통신부 같이 읽어보시죠. 제가 읽어볼게요. 처음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됐을 때 내 전공이 교육학 청소년 상담인데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 이 센터장을 굉장히 원망했겠죠. 매우 낯설었다. 나는 컴퓨터 전공이 아닌데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도 아닌데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서 할 건지 막막하다. 특히 정보통신팀 기술 담당자와 대화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게 어느 대학이든 다 당면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매우 능숙한 기술 담당자였지만 문어체로 즉 뭐 교육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보다 기술적 용어를 할 때 잘 알아듣는 것 같았다. 예를 들어서 참가자들을 분리해서 신청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 뭐 기존 시스템과 어떻게 연결해서 어떻게 구축이 되고 어떤 환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정보통신팀하고 대화가 잘 되더라. 그래서 이것이 기존 업무 방식처럼 행정이나 소통으로 풀어가는 방식과는 조금 다른 자기에게는 다른 부분이었다. 이를 행정적으로 풀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 그래서 저희가 박진희 박사님 같은 분 좀 공부를 학습하는 기회를 좀 많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대학이 학습 조직이 돼야 되거든요. 바깥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 많이 보내드려서 공부를 하게 해야 되겠다. 컴퓨터를 이전 업무에도 많이 사용했지만 시스템 개발 같은 부분은 따로 공부가 필요하고 좀 더 공부해야 되겠죠. 내 입장에서 지금 빅데이터 기반 학생 성공 플랫폼의 위치는 어딜까? 뚜렷한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실무자인 나의 역량을 고민할 때 이상적인 부분도 있고 장애물도 있는데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잘 안 되는 부분 지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속상했는지 잘 안 되는 부분에 집중하기보다는 한 가지 과정 모두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써주셔서 제가 어젯밤에 고치면서 읽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제 생각이고요. 뭐 학생들이 뭐 실패 굉장히 중요한 거고 실패를 통해 많이 배웁니다. 근데 가급적 실패 안 하면 더 좋은 거죠. 실패도 좋지만 가급적 낭비가 없는 학습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러려면 대학이요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더 친절하게 학생들에게 다가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학 굉장히 투박하고 공급자적 마인드가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재정 절벽 시대 올 거고, 다행히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디지털 혁신이라고 막 얘기가 되는데, 이것을 맞춤형 학생 성공에 접목을 하는 게 그 대학이 이제 앞으로 지속 가능 발전을 하는 대학 아니겠나 생각이 들고, 오늘 이제 4개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서로 공유하고 협력하면 우리가 좀 더 빨리 그 시기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